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식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집중진단 제주라는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지난달부터 연속 기획으로 제주 관광 50년을 성찰해보며 제주 섬과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관광 정책들이 필요한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영순 중국어 관광 통역사 협회죠. 거기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회장이고요.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년, 다음과 넥슨 제주 이전에 큰 공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년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ICC 5대 대표님을 역임하셨죠? 우리 허정욱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문경복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주관광 50년을 이렇게 성찰을 해보고 평가를 하면서 어떤 제주관광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50년 어떻게 성찰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강윤순 회장님 먼저. 저는 관광의 그 처음과 끝을 여행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매일매일이 여행하는 제주를 여행하는 여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이 생산과 소비가 이제 분리되지 않았다. 예전처럼 뭐 어느 날 하루 몰아쳐 하는 관광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여행자이기도 하고 생산자이기도 하다.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한 게 제주 관광의 50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신 도민 또는 도정 여러 관련 유관업소들에게 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현 대표님. 네, 이 관광이라고 하는 산업이 상당히 이제 경기 변동이나 경기 순환에 좀 취약합니다. 모든 경제는 이제 화랑이 있고 불황이 있기 마련인데 이제 관광은 그게 좀 많이 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관광의 문제는 항상 보면 조금 많이 오면 환경 수용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과잉 공급이 발생하거나 부작용이 생기고요. 조금만 관광객이 좀 덜 오면 경제가 매우 침체되는 어떤 이제 악순환의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러한 관리 능력을 우리가 얼마큼 잘 갖고 있냐가 중요한데 제주는 그동안 보면 많이 오면 많이 온 대로 문제가 노출되어 있고 또 적게 오면 또 적게 온다고 노출되어 있어서 좀 관리 능력이 좀 취약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50년을 맞이해서 제주가 갖고 와야 될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허정욱 교수님. 어제 제가 인터넷 신문을 봤어요. 그 전국에 한 368개 지방에 공기업이 있더군요. 공기업 경영 평가를 하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더군요. 저는 의외로 우리 스스로는 늘 제주도가 섬이라서 우리 작다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깜짝 놀라게도 우리 그 제주관광공사가 368개 중에 6등을 했더군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주로 서비스를 보는데 그 서비스 환경, 그다음 서비스 과정, 그리고 서비스 결과 이게 다 90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는 88.9 정도. 사실은 우리가 질문지를 받고 만족도 조사할 때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높은 점수를 줘요. 그래 서비스 좋았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체는 어떻습니까 하면 전반적인 거 이게 사실은 측정의 그 종합한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90점은 못 됐지만 전국 단위에서 6등이구나. 제주 관광이 많이 좋아졌구나. 근데 그동안 우리 도민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보니까 1963년도에 제주도가 자유구역으로 설정되면서 관광 그 개발 계획, 제주도 종합관광계획 세웠잖아요. 정부 주도로. 근데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제주도민이 하는 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제주도 정부를 거쳐서 이제 도민에게로 관광이 왔구나. 도민 책임이 크겠구나. 오늘 그 얘기를 나눠야 되겠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제주관광은 그동안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민을 비롯해서 우리 업계 그리고 우리 행정 모두의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 2016년도에는 그 1,6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관광객 수로는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드 사태가 계기가 돼가지고 감소 추세로 돌아서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관광객이 외국인 중심으로는 중과 추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은 감소하다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저희들이 그 양적인 관광에 대한 폐해가 나왔었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질적인 관광으로 정책 전환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관광객 수가 감소가 되니까 업계에서는 좀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호소를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숙박업계에는 과잉 공급 문제로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공항 슬롯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도민들에게 소득이 가는 그런 낙수 효과 문제까지 이슈화되는 것이 지금 제주관광의 현 실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더 질적 관광에 중점을 두고 저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주 관광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지역 주민이 함께하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 낙수가 오는 어떤 그런 관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이 낙수 효과를 실제 누리는 그런 예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김중현 대표님 그런 쪽에 많이 관심 갖고 계신데. 이제 모든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원과 자본과 사람이 결합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게 이게 승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지역적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적 사람이 참여하고 지역적 자본에 의해 가지고 그 경제 혜택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형태의 순환형 경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적 협력이 얼마큼 또 중요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주민 참여라든가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 가치를 중요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러한 주체들의 지역 친화적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또 하나는 너무 이제 승수 효과만을 누리기 전에 중요한 건 제주 전체의 매력을 얼마큼 높이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주의 매력을 되게 높이면 그 효과들이 또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다른 제주적인 매력을 만드는 어떤 이제 로컬 브랜드라든가 컨텐츠 이런 것도 좀 승수 효과가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제주에서 어떤 그런 그 사업들이 있겠습니까? 낙수 효과가 높고 그렇죠.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에 돈이 남아서 야 관광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낙수 효과의 대표적인 건데 그 FIT라고 Free Individual Traveler 그러니까 개인 그 관광객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로운 애들이 가는 곳은 꼭 노형이라 뭐 어떤 그 중문 관광 단지 좋은 호텔일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자유롭게 그냥 돌아다녀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개인 고객이 단체 관광객보다 훨씬 지역에 물을 많이 뿌려주고 지역의 관광을 이제 잘하게 하는 거고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보목동 바닷가에 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걷는다면 올레길을 걷는 거예요. 올레길 얘기를 너무 먼저 해서 죄송해요. 이건 굉장히 제주도의 이게 고배인데 빨리 드러내긴 하는데 그래서 올레길을 걸으면서 사실은 이 지역에 호텔이나 면세점이나 대형 마트가 아니라 편의점, 동네 식당 그리고 이런 그 게스트하우스 지역 주민의 이런 자원을 이용해주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여러 번 얘기를 나누겠죠. 그다음에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동네에도 섭섬직이라고 마을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레꾼이나 이제 동네 시내에 있는 분이나 소문이 나니까 이 마을의 기업을 많이 이용해 주는데 관광객들이 입소문으로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하고 주민들하고 관계가 많이 형성되고 그래서 다시 오게 하는 이런 요소 이게 바로 낙수 효과의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아마 그런 사업을 이제 좀 노년이 되면 전을 펼쳐서라도 좀 참여하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강영순 전 회장님은 직접 그 필드에서 그런 관광객들을 많이 접하실 건데. 다행히 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특히 외국 관광객에 있어서는 이 저가 덤핑의 문제가 많이 해소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단체 관광은 저가나 덤핑을 하고 있고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진정한 낙수 효과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수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뿌리 뽑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고 단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중요한 건 정말 괜찮은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예. 금방 말했던 올해 같은 그 관광 상품을 예. 저희도 이제 외국 관광객들 특히 이제 개별 여행 관광객들하고 잘 연결할 수 있는 예.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우리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또는 도에서 이제 여행사 같은데 이제 관광 상품 공모전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 우수 공모작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시상도 합니다. 근데 그 시상이 너무 작아서 실제 그게 기획 상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원책을 확실히 과감하게 해서 그런 공모작이 실제 수요 창출을 일으키는 거라면 이제 예. 컨설팅을 해서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게 실행돼서 좋은 상품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의 예. 그 밑그림까지 완전히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네.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네.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금방 말씀하셨듯 제가 오늘 누군가를 열심히 안내하고 내일 가벼운 차림으로 등산복 입고 올레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걷는 곳에서 보는 푸른 바다 내지는 돌아오면서 보는 제주의 노을, 저는 오늘은 생산자인데 내일은 소비하는 여행자예요. 그래서 실은 여행이 이게 물 건너와서 비행기 타고 또는 배 타고 넘어온 사람이 관광객이 아니고 우리도 오늘은 생산자이지만 누군가한테 서비스하는 사람이지만 매일매일 여행자의 시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여행,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여행 내지는 각자 다르니까요. 본인이 즐거워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올레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액티비티 하는 그 펀한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너무나 충족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걸 잘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늘 관광객이 많이 와서 예. 불편함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에 제가 생각합니다. 그 통계 하나만 네. 지원을 해드리면 단체 관광객들이 돈 쓴 거를 봤더니 특히 외국 단체 관광, 중국 단체 관광이겠죠. 95%를 면세점에서 썼더군요. 그렇죠. 근데 FIT 개인 고객은 45% 정도를 어쨌든 쇼핑에 쓰고 나머지는 지역에다가 다 뿌리고 갔어요. 네. 예. 우리 도에서도 지금 관광 정책 더욱더 세밀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질적 관광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 도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관광 만들기가 사실은 어렵죠. 예,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다소 지금 그 분위기 자체가 예. 아직은 초보 단계라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도민주도 이 낙수 효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직접 주민에게 가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 교수님하고 강 회장님이 말씀을 했듯이 이 개별 관광객이 지금 현재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한 95% 이상, 외국인 경우에도 거의 85%까지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들이 가는 곳은 우리가 예측 못하는 기존의 관광지가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상품을 구성해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실질적으로 우리 그 카드 매출액 조사로도 나옵니다. 예.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는 3개 운면 등 그러니까 아까 허 교수님이 말씀했던 그 면세점 위주의 지역에서 한 13개 정도의 운면으로 예. 확산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제 낙수 효과가 지역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다른 그 경우가 뭐냐면은 종합 휴양 리조트 관련해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신화역사공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민 고용이 4,000명 중에 1,600명 정도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도급 부분도 한 거의 그 5, 6천 가까이 그렇게 예. 하는 실정에서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됐을 때 관광 수입이 도민들에게 직접 낙수 효과로 이어질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희 도에서도 지역 예. 관광 활성화 정책을 우리 관광 정책의 아주 중점적인 핵심 정책으로 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현 대표님. 좀 더 그 제주다움을 지키면서 또 이게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상품으로 개발하려고 해서 네. 정말 이 제주에 가면 정말 다른 데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 해서 다시 방문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네, 네.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무엇이 질이 좋은 것인가라고 네. 하면 솔직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제주와 관련된 기사 나오면 네티즌들은 너무 바가지에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너무 저부가 가치 산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있거든요. 이런 게 가격이 아닌 새로운 매력들을 창출을 해줘야 돼요. 네.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질의 욕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질의 욕구가 많이 달라지면 가장 중요한 게 경험적 욕구입니다. 나의 시간을 네. 의미 있게 소비하고 싶은 거고요. 그걸 하려면 가치 있거나 아니면 차별적인 요소들을 네. 소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에 와서 만약에 서울에 있는 거에 무언가를 제주에 소비한다면 그건 이제 경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이 아닌 거죠. 그러한 가치 있는 경험을 만들려면 제주적인 것들을 넣어야 된다. 근데 이 제주적인 것들을 넣음에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주도인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관광객에게 맞춰서 잘 표현하는 능력을 잘 모르고요. 그리고 그 관광객에게 잘 표현하시는 분들은 제주적인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상품화되기에는 되게 어려운 요소가 있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건 좀 고도의 훈련이 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주민 참여라고 하는 이제 당연한 명제 앞에 주민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역적인 매력적 컨텐츠를 만드는데 뭐 청년이라든가 경쟁 있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갑의 협업 구조를 좀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구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행정적 구조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원 체계 구조들이 이제 로컬 컨텐츠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냐라고 하면 좀 회의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그 말씀한 것처럼 협력적으로 경쟁력이 있거나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 단위와 지역적인 결합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낮은 형태의 경쟁력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좀 나눠주기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분산형이나 형평성에 의논한 지원들을 하게 되면 그 지역마다 특별화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역 특화가 좀 안 되는 영역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로컬 컨텐츠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약간 자세히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지금 뭐 유네스코의 삼관왕이라든가 람사르 습지라든가 뭐 문화유산이라든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 자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가? 그런 자원과 함께 우리 도민 이게 연결시켜서 좀 더 이제 도민에게 낙수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관광 상품 개발 그런 것들은 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하레리에 가면 제 친구 금순이가 있어요. 얘가 부녀 회장이에요. 그래서 하레리는 그 감귤로 빵을 만들었어요. 감귤빵, 전빵을 만들었는데 마을에 여기 하레리가 그 감귤이 그 제주도에 도입된 매우 그 시조에 해당하는 마을이라서 감귤빵이 상징성과 그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기는 생태 그 보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삼관왕 할 때 지질, 생물권 보호, 지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자연유산. 여기는 생물권 보존이에요. 근데 이게 개발을 못하고 보존을 해야 돼서 이 마을은 뭐에 착안을 했냐면 이 마을에서 조금 내려오면 효돈천이 있어요. 천 쫙 내려가면 바다가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런 내창이 또 유명하고 또 숲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물권 보존 지역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마을 이것을 이제 광고하고 그리고 와서 감귤빵을 먹고 여기에 묵고 그래서 처음에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금순이네 감귤전빵을 좀 홍보하려고 썼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읽고 몇 사람들이 찾아왔더래요. 사목으로. 그래서 야 그렇지만 아마 이거 잘 안 되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금순이가 굉장히 힘들어해서 우리가 한 번 다시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실습을 빵을 만드는 실습을 해주러 갔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떠니 이랬더니 잘 된다. 그래서 어떤 게 잘 돼 했더니 그 전에는 환경이 별로였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했는데 이제 환경을 정비해서 빵집도 아주 깨끗하고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사회적 기업을 지도하는 멘토가 주기적으로 와서 지도해주고 그리고 이거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라든가 이 부담스러운 마음에서 자유롭대요. 그리고 동네가 다 같이 해주니까 공동체 정신이 발휘돼서 좋대요. 그리고 희망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신화역사공원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크고 방대한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작은 것들이 네. 모여서 진주처럼 이어지는 것도 그렇죠. 중요하고 예. 제주 전체가 관광. 그리고 지역이기 그런 때문에. 곳에 예. 많이 가는 게 우리가 올레로 엮어진 이런 분들, 아까 말씀드린 개인 고객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아부하는 것 같은데 제주 관광 그동안 우여곡절 많이 겪었고 50년을 버린 것 같고 말이지 화나는 구석도 네. 많았는데 이젠 좀 칭찬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예. 들었어요.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우리 자연유산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자산들, 뭐 올레길 이런 것들을 활용한 어떤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 정책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뭐 많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이제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죠? 예, 아까 이제 김종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이 지역 주민 주도 관광이라는 거는 주민이 기획자가 돼 가지고 스스로 준비를 잘 해 가지고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을 따져보게 되면은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행정 지원이 끊기면은 자립하기가 좀 힘들어서 가만히 그걸 살펴봤죠. 봤는데 전문성이 첫째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 허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그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마을 기업 그러니까 유네스코 지정 그 유산을 활용한 생태 관광 예. 지역 이것들은 저희들이 그 조례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 상품을 만든 것이 예를 들면은 에코파티라든지 예. 판판버스 등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관광업계에서도 이 컨텐츠로 활용해가지고 직접 상품을 만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FIT 같은 그 개별 관광객의 예.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자기들만의 상품을 만들고 그들만의 상품으로 공유를 해서 찾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제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예. 그런 정책을 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아주 비중 있게 그렇게 예. 정책화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을 해서 저희들 그 관광공사에서는 그 이제 벤처기업, 스타트 기업이죠.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아까 제가 말한 그 약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 정착률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제주가 지금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굉장히 그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제 중요한 그 1차 산업인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농어촌 관광 또 이제 나아가서는 뭐 축제라든가 특산물들을 활용한 축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결합돼서 지역 주민에게 소득으로도 돌아가고 또 관광객에게도 이제 만족을 줘야 되는데 우리 필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결합시켜서 관광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필드에서도 네. 우리가 이제 적극 권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SNS로 다 온 세상이 하루권 안에 있어서요. 네. 다 알고 찾아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예 카페 투어만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올레길 투어 하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제주 특색이 있는 축제를 우리도 모르는 축제, 무슨 반딧불 네. 축제 같은 이런 걸 알고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네. 지역의 특색이 있는 그 축제들을 잘 홍보하는 것. 실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오는데 정작 지역 주민이 모르더라. 우리 현장에 있는 안내자들도 본인이 모를 경우 있습니다. 손님이 와서 여기 데려다 주세요. 네.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데 알아봤더니 되게 핫해요. 그래서 네. 이미 이제는 SNS로 또 네이버 선생님 물어가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와서 정말 제대로 즐기고 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제가 제주의 여러 가지 지역 축제들을 굉장히 좀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제주 관광공사에서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주라는 홈페이지 안에 너무나 상세히 잘 녹아놨어요. 근데 그걸 실제 여행업계에서 활용을 잘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실제 현장에 있는 업자들하고 밀접하게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빅데이터라든가 시장조사 따로 네. 또 업계에서 현장에서의 소리 따로 이러니까 자꾸 삐그덕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지전능할 필요는 없겠지만 골목 식당의 백종원 같은 일을 우리 관광공사의 유능한 인재들이 또 새로운 사회에 나오는 그런 대학생이라든가 이제 젊은이들의 그 인턴 같은 거를 통해서 숙련된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소상공인의 문제 내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광업계 사람들과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를 융합하면서 좋은 특색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네. 아쉽거든요. 우리 김중현 대표님 예전에 보니까 그 무릉외갓집인가요? 네, 거의 네, 직접적으로 이제 컨설팅도 하고 네, 많이 네, 도움을 네. 주셨는데 네.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일단 뭐 아까 감귤전빵도 네. 제가 자문을 했던 데 중에 하나고요. 아, 그렇군요. 무릉회가집도 네. 오랜 기간 자문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주목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종달에 보면 어판장을 가지고 거기에 출신 마을 청년, 서울에서 이제 문화기획을 하다가 내려와서 해녀분들과 함께 어판장을 개조한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좀 뻔하지 않을거든요. 해녀들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음식도 하고 약간 공연도 하고 약간 토크쇼도 하는데 근데 완성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차별적 포인트가 있고 그 완성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돼요. 그러니까 뭐 식기 하나를 한다든가 이야기를 한다든가 뭔가 공간을 꾸민다 할 때 매우 완성도가 높고 그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잘 결합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결합도를 촉진시켜야 한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인턴 체험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성장해서 그들도 자기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협력적 구조를 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네. 행정의 지도도 이제 그런 데 초점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종달에 그런 게 성공했어 그러면 막 법안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축제도 보면 제주도 축제들이 그럼 과연 차별적이 있느냐, 완성도가 높으냐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한쪽으로 보면 지원 제도가 그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 요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를 완성도 높고 차별도 있게 만들어가는 거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 대표님 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김 대표님이 전문가니까 제 생각을 나누고 싶은 게 그 바게트 뭐 빵집 이런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우리 서민이 그걸 하면 실패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디스플레이하고 친절하게 하면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바로 처음에는 짠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리고 몇 번 이제 매스컴도 타고 그리고 막 몰려와주고 좋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금순이네 이 빵집이 성공하려면 바게트 무슨 프랜차이즈처럼 와서 체크해주고 그리고 좀 도와줘서 상품도 좀 변화도 주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가르쳐주고 계속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훈련도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김종현 대표님 같은 그 섬이다 하면 김종현 대표는 제가 존경하는 게 섬이다 그 기업체 이름에 제주도다 섬이다 이게 한 가슴으로 막 밀려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자기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섬이다 하나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 기업들을 컨설팅해주고 키워주고 그리고 마을이 유명해지고 그런 일을 조금 강화하는데 과장님네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 계속적으로 하는 거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반짝했는데 재정 지원을 더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매우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외부에서 좋은 안내와 조언과 멘토링만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일을 헤쳐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맞아요.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지만 결국 핵심적인 역량은 내부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내부에 그런 혁신적인 인재가 결합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감귤전빵에 제주의 그 상해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어르신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청년들이 같이 결합할 수 있으면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청년들이 결합하기에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육성하는 시스템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결합하는 것도 단순히 이제 고용적 형태거든요. 이게 공동의 창업의 느낌으로 갈 수 있는 정도로 조금 더 협력적이고 개방적 구조로 바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외부의 전문가와 내부의 역량을
영향이 시너지를 내면서 훨씬 더 좋은 네.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관광을 보면 이제 대중관광, 이제 뭐 대규모 관광, 또 이제 메이저 여행사가 모든 걸 독점해버리고 우리 제주 여행사들은 뭐 하청에 하청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뭐냐 이렇게 하는. 근데 지금 협동조합도 우리 회장님께서는 만들어가지고 가이드 네. 협동조합인가요? 예. 아니요. 그때는 네. 이제 저희들이 여행사에 대항하려고 만들었던 협동조합인데 네.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로는 되어있지는 않고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새로운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보호 아래 새롭게 또 탄생할 수 있으면 네.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은 지금 다행히 이제 개별 관광객 위주로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외국도 많이 변화되곤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시장 다변화 같은 정책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도 관광국에서도 했는데 실제 그렇게 그 점수가 좋은 편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다변화 가서 마케팅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금방 말했지만 항공 플롯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특히 가까운 데들은 한데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직항이 없어요. 직항이 없으면 제주가 아무리 무비자면 뭐합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인천을 거쳐 환승을 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문제도 오랫동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 제주도가 풀 수 없는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같이 연구하고 이게 실은 아마 제주도에서 꽤 많이 여러 관광업계의 현안들이 이제 국회에 발의되어서 계류 중인 걸로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지사님 한 분의 문제 내지는 도나 관광공사, 관광협회 내지는 도의회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주 도민 전체가 관광인이에요. 실은 우리 제주도의 산업 구조가 이미 70% 이상이라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누구나가 수혜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 모두가 그런 것들을 이뤄내는데 힘을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조금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금방 항공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실은 지금 제주에 훈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크루즈가 요즘 조금 들어오고 있죠. 네. 근데 크루즈가 어떻게 해요? 낙석과나 승소효과에 있어서는 거의 제로 점수입니다. 네. 와서 6시간 내지는 8시간 마이너스예요. 쓰레기만 버리고 6시간, 8시간 잠깐 들렀다 가는 경유지예요. 그러고는 정작 한다는 게 면세점 같은 데 가서 쇼핑만 해주고 여기 제주에 발을 디뎠는지 말았는지도 모르는 전혀 만족과는 거리가 먼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단체 관광객은 노땡큐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 봅니다. 제주에서 제주중앙정부가 제주하고 중국 간 부정기 내지는 정기 여객선 하나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적자 보존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거든요. 자, 150명, 250명 태우던 비행기에서 4만 톤 내지는 4만 5천 톤급만 돼도 한 2천 명 정도를 태우는데 그 정도 되면 학생단체라는 수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광의 세계도 열리죠. 그분들이 실은 중국에서는 중국 학생들이 제주 같은 곳을 수학여행으로 오고픈데 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수요 창출은 일반 저가 여행하고는 다른 것을 창출해낼 겁니다. 그러면 와서 여객선이 온다는 거는 여기에 체류하는 거거든요. 묵고 먹고 놀고 즐기고 이 모든 거를 제주에 남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장 몇십억이 재정적인 지원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와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만약에 하루 2,000명씩 한 달이면 6만 명이고요. 1년이면 60만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50만 원씩만 쓴다 그래도 3천억 이상의 50만 원 쓸까요? 쓰죠. 쓰게 해야죠. 안 쓸 쓰더라고. 거리들을 그래서 많이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는 건 왔다 갔다 경비만 하고 여기서 자고 먹고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런 여객선이 뭐 크루즈가 선이 됐든 아니면 카페리가 됐든 그렇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제주의 먹거리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 제주는 물류비가 비싸니까 식당에서 값이 비싸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다이렉트로 제주로 오는 일이 없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하나까지도요. 부산을 거쳐서 내지는 인천을 거쳐서 다른 지역을 거쳐서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가 전기 노선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제주의 경쟁이 있는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마련되지 않을까. 이걸 좀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이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밀한 관광 정책도 필요하고 또 인적 자원도 개발을 해야 되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부분은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지금 슬로프와 항공 슬로프와 문제를 어떻게 이제 이걸 돌파할 것인가. 답은 또 다른 공항이나 아니면은 기존 공항 확장이나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선박 여객선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제 그 선박 활성화 정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죠. 문제는 지금 선석이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선석이 포화 상태라서 이제 저방까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서 예.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만 되면은 관광객 측면이 아니고 물류 측면까지 해서 우리가 단가가 낮아져서 이것이 또 다른 승수 효과로 여러 가지 이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 당국에서도 그거에서는 예. 매우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하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제 논의의 마지막으로 관광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외국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국내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전달하고 또 낙수까지 떨어지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실제 소득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우리 허정욱 교수님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마케팅 교과서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요. 시장을 하나로 보지 않고 세분화를 해요. 아까처럼 학생 시장, 그렇죠. FIT 개인, 그리고 뭐 단체, 중국 이런 거 다 네. 세분화한 다음에 이 시장하고 제주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대량 관광, 저가 관광을 이제 이건 아니다 경험해서 이거는 시장에서 이제 옆으로 이제 네. 잠깐 밀어놨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표적하는 그 시장하고 이 세분화된 시장, 이 제주도 다음을 지키는 시장, 그렇죠. 우리가 네. 몇 가지를 이제 선정을 하죠. 그걸 표적 시장으로 정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제주 다음을 살리는, 제주 자연을 지속 관광화하는 그러한 네. 전략이잖아요. 그럴 때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대량 관광에 아주 혼이 났잖아요. 자연도 많이 지금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전년 대비 과장님도 좀 줄었다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깐 쉬면서 이제는 관광의 대상인, 그동안은 제주도민은요 이 곰이었어요. 제주는 부렸어요. 우리가 관광의 배경이었거든요. 우리가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이러는 것을 보러 관광객들이 왔는데 돈은 다 면세점이, 대기업 호텔이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관광의 객체에서 주체가 됐기 때문에 시장을 세분화하고 주체인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도정도 그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도민이 관광이 산업화됐구나. 관광이 그냥 추상적인 이름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관광. 아까 우리 축제할 때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서귀포에 은갈치 축제가 있거든요. 많이 안 돼서 지금 정착은 안 됐지만 저 굉장히 참신하게 여기는 게 갈치를 잡아놨는데 이거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축제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팔고 와서 싸게 먹고 즐기고 이게 하나의 산업화되고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관광도 산업이구나. 저건 남의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마을에서 뭐 조그만 사회에서 기업하면 다 같이 동참하고, 우리 아들 서울서 고생하지 마랑 여기 마을 개발 와그냉아 저 계산서라도 좀 끊어보라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도민들은 마음의 준비와 자세와 이제는 뭐 이런 지속 가능, 자연, 이 교육이 많이 되어 있고 분위기도 그런 것 같은데 도정의 역할이 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까처럼 막 숫자 걱정하시고 또 관광객 수 떨어졌는데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거에 좀 해서 우리 당분간 부산이니 어디니 딴 데 보지 말고 제주 다음을 좀 바라보고
가시다 보면은 아마 아까 우리 김 대표님 섬이다 하잖아. 우리 제주 섬이다. 다 오게 돼 있어요. 이 네. 대자연. 그래서 1분만 더 쓸게요. 저는 가장 제주도민으로 전 600년 됐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600년 전에 고려말 조선초에 왔어요. 600년 사는 동안 제주도민 중에는 고량부 성씨도 있지만 우리 같은 진골은요. 뭘 겪었냐면 조선시대 200년 출육 금지령 이거 지켰어요. 김만덕 할머니가 아니면 죽었을 우리 조상, 죽었으면 죄가 없죠. 이런 고난을 다 견뎠어요. 사삼도 다 견디고 이렇게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민이 물론 죄송해요. 3년, 2년 와서 돈 많이 버는 제주도민도 있지만 토박이 제주도민이 정말 안심하고 살면서 먹거리 뭐 걱정할 수 없는 그런 거 좀 하고 가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우리가 어떤 분야의 그 관광 마케팅 어떤 비용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광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게 뭘 가지고 가서 마케팅을 할 거냐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주다움입니다. 그렇죠. 이게 차별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준비를 물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마케팅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 허 교수님께서는 시장을 세분화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전 세계가 개별 관광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온라인 모바일 위주의 관광객이고 물론 그 해외 시장인 경우에는 저희들 세분화합니다. 주력 시장 그리고 잠재 시장 그렇게 이제 4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그 수단은 분명히 온라인이다. 과거에 오프라인 위주의 마케팅에서 온라인 위주로 대폭 전환을 해서 제주다움을 가져가지고 마케팅하는 것이 저희 도의 중점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끝으로 우리 그 마무리 말씀과 함께 제주 관광 전략 또 제주다움을 지키는 관광 정책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우리 김종인 대표님. 예. 일단은 우리가 마케팅의 핵심은 좋은 상품과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온라인이나 이런 게 등장하는 게 그냥 매체나 기술적인 등장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하는 거를 알아서 퍼서 날라서 홍보하는 시대로 변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홍보나 이런 마케팅 효과를 만들기는 어렵죠. 또 하나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시장이 이제 변화돼서 과거에는 내가 일시적인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관광지였다면 이제 살아가고 싶은 곳으로서의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주다움의 요소들을 어떤 이게 산업적인 관광만으로 보기에는 업그레이드하기가 되게 어렵다. 일상적 삶의 패턴들을 변화시키는 거여야 되고요. 그 얘기는 고도화된 완성도에 있는 것들은 좀 더 아름답고 스토리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데 마을 주민들이 항상 일상적으로 그걸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 것들을 잘 표현하고 그것들을 누군가 또 전문가들이 잘 다듬어서 전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일상생활 자체를 매력도 있게 할 거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광객은 오게 돼 있다. 그 자체가 관광. 그렇죠. 네. 이런 패러다임을 좀 인식할 필요가 우리 있을 것 같습니다. 강윤순 회장님. 네. 예, 우리 서미다 대표님의 말씀에 충분히 아주 격렬하게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늘 그걸 꿈꾸고 저는 그걸 살고 있어요. 저는 실은 제주가 저에게 있어서는 천국 같은 여행지입니다. 도민 모두가 그렇게 느끼길 바라요. 그리고 제주를 찾는 국내 내지는 국외 관광객들 또한 그 만족을 다 가져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관광 정책은 뻔한 거예요. 그런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데 제주를 잃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제주의 가장 큰 핵심은 천연의 좋은 자연 환경, 맑은 물, 푸른 바다, 좋은 공기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가장 강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런데 훼손되는 것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자,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불편함까지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조금씩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여행지를 다녀도 저희도 그들에게 조금의 불편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금방 지속적으로 얘기해왔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낙수 효과가 크지 못하니까. 근데 분명히 사람들도 많이 와서 여행객도 많이 와서 근데 왜 이렇게 날로 내 삶은 피폐해지는 거야?
왜 우리한테는 돈이 남지 않고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지? 실은 이거는 단순히 우리 관광 정책의 문제이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세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인 아주 바람이라면 이 제주가 국제 자유 도시이잖아요. 그리고 무비자 도시이잖아요. 왜 면세 제액이 되지 못할까요? 그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전체 물건에 대해서가 아니어도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조되는 제품 내지는 2차 가공식품에 대해서만이라도 면세 혜택을 준다면 얼마든지 내국인 내지는 외국인이 와서도 쇼핑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로 다 같이 부자가 되는 만족스러운 여행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우리 허정욱 교수님. 네. 예, 제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너무 오랜만에 불러줘서 방송이 뭔지 정말 잠깐 잊었어요. 자주 불러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과장님 도정이 관광 정책을 결정할 때 돈을 어디다가 부을 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돈은 어디로 가는가? 제주도민과 정말 이 제주에 남는가?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제주의 자연, 이 자원 해치지 않는가? 이게 도움이 되는가? 지속 가능.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하나의 그 의사결정 체계를 한 4개 정도 설정해서 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제주도에서 같이 관광 산업에 종사해서 헤어지지 말았으면 직업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 육지 가지 말았으면 역시 좋겠어요. 우리 교수님이시니까 우리 학생들을 챙기시는 우리 과장님 짤막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주다움을 관광에 담아내 가지고 활성화하는 게 지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요즘 그 빅데이터라든지 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동선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그 탄탄한 이제 기초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오롯이 담아내서 정말로 낙수 효과가 지역으로 떨어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주가 이제 면세점만 찾고 대규모 자본가만을 위한 그런 관광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주도하고 도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그런 관광으로 시급하게 변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